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레이시아 쿠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 기준에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기준이 아닌 그냥 일반,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서민이죠. 예. 일반 사람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점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편리함을 외국 생활에서는 많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마음을 비워야지 외국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 단점으로, 첫 번째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중교통, 이런 시골 외곽 지역이 아니고 일반적인 대도시 기준으로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곳이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도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 볼 때 우리는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도 대도시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보편적이고, 이런 웬만한 마트들, 중소마트들이, 중소형 마트들이 꼭 대형마트가 아니라도 동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거 고려할 때 장 볼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국은. 그런 게 저희가 살았던 캐나다 기준이랑, 그리고 이거 말레이시아 쿠칭 기준으로 할 때 이곳에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북미나 이런 곳에는, 대도시에는 한인마트들도 대형마트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이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인마트가 있어도 규모나 그리고 이런 그 가격에 있어서 한국만큼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마트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접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매일매일 내가 한국 걸로 그렇게 장을 본다는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해외 생활에서는. 그런 면이 분명히 불편함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게 큰 불편함입니다. 또 제가 좀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택배 같은 거, 물론 이건 말레이시아 택배는 그나마 캐나다도 택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한국만큼은 아니죠. 한국만큼은 아닙니다. 일단 한국은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당일날 배송되는 것도 있잖아요. 때론. 그리고 보통이면 이제 다음 날까지 배송되고. 근데 이건 말레이시아나 캐나다는 일단 워낙 땅덩이 자체가 커서 그런지 아무래도 택배 이런 서비스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생활하다 보면 공공기관 같은데 이제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한국처럼 그렇게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당일날 방문해서 당일날 바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방문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일 처리도 굉장히 느리고요. 네, 이곳 말레이시아도 당연히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해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게 굉장한 편리함이란 걸 이제 해외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편리함을 버려야 되는 거, 편리함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게 해외 생활의 첫 번째 단점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익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점과 조금 연관이 되죠. 그런 내가 익숙했던 한국 생활에 대한 익숙함을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를 못 포기하면 해외 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 생활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한국에 대한 익숙함, 그 한국에 대한 그것을 못 버리세요. 그러면 외국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면 외국 생활이 너무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어쨌든 외국 생활을, 해외 생활을 하려면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캐나다에도 살았고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
예, 동남아 나라에도 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익숙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장 보는 거, 우리가 맨날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 정말 그냥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뭐 어디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거, 이런 거 늘 그냥 생활의 일부잖아요. 한국에선. 그런 게 어떻게 크게 막 이런 중압감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모두가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익숙함을 버려야 되는 거. 두 번째 단점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제 적응을 해야 됩니다. 뭐 날씨도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는 우기가 끝자락이라고 하는데 끝났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데 요즘 한 몇 주에 걸쳐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우기라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이게 우기 맞나? 야, 이게 무슨 우기지? 그랬는데 지금 정말 우기 같습니다. 비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 뭐 왔다 안 왔다 할 때도 있지만 해가 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 몇 주 동안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우기가 거의 끝났어도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 날씨가 이상합니다. 전 세계가 다 날씨가 이상하죠. 어쨌든 날씨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뭐 이런 시스템이나 모든 거에 뭐 새로운 문화, 사람들, 환경, 예, 뭐 하다못해 집 구조도 다르고요. 집의 형태도 다르고 이런 모든 거에 다 외국 생활을 하려면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분들에겐 뭐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적응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롭잖아요. 정말 내 가족 빼고는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먹는 음식들, 날씨들, 학교, 모든 게 다 새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에 적응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가지라면 내가 적응할 수 있겠죠. 어떤 내가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장에 갔다. 뭐 새로운 어떤 뭐 학교로 갔다. 그럼 거기에만 적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100% 모든 생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여기 말레이시아는 운전 방향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에 다 적응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 모든 거에 다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그거에 조금 민감하지 않으면 약간 좀 둔함은 오히려 좋은데 그런 거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모든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은 정말 해외 생활이 힘들 수 있는 거죠. 예. 사람마다 참 다른 거지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뭐 다른 나라니까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해서 뭐 언급 그냥 잠깐만 하겠습니다. 뭐 가족이나 형제 그리고 친구들 당연히 뭐 요즘 아무리 뭐 페이스톡도 되고 뭐 우리 뭐 카카오톡으로 뭐 보이스톡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언제든지 연락은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네 우리 한국에서 살 때만큼은 그렇게 직접 보거나 그럴 순 없죠.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또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음식, 예, 한국 음식,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예, 동네에 그냥 분식점에만 가도 뭐 떡볶이 내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 아파트 단지 내에 뭐 떡볶이 집에 가서도 떡볶이 포장해서 먹을 수 있고요. 순대 먹고 싶으면 바로 뭐 예, 그런 음식 같은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단점 한번 얘기해 봤고요. 이제 그럼 장점은 뭐냐? 제가 꼽은 장점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점. 예, 첫 번째 꼽은 장점은요. 제 기준에선 아이 교육입니다. 아이 교육? 뭐 아이 교육 때문에 저희가 캐나다 간 거 아니고 물론 여기 말레이시아 쿠칭은 아이 교육 때문에 온 거 맞습니다. 100% 예, 아이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올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첫 번째로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해외 생활의 최대 장점으로 꼽은 게 아이 교육입니다. 어쨌든 캐나다에서 그냥 온전히 학교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아이가 어렵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영어를 습득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또래 아이들은 엄청나게 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니면 심지어는 뭐
영어 유치원까지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 시간과 비용과 부모님의 노력과 아이의 노력과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 또 이게 뭐 더 덜한 장점은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 없이 캐나다에서 8학년, 한국으로 하면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캐나다에서 다녔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요. 공부 스트레스 전혀 없이 정말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교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오고 거의 숙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공부라는 거 있을 수가 없고요. 제 자신도 그랬지만 뭐 공부하라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뭐 과제도 없는데 그리고 과제가 조금 있어도 뭐 쉬는 시간에 다 하고 올 정도의 양이니까 집에서 숙제하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한다고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는 거는 봤지만 한국 학생들에 비하면 한국 학생들은 보통 뭐 영어 유치원 빼고도 초등학교 한 뭐 3, 4학년만 돼도 동네 영어학원, 수학학원 일반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아이는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뭐 학원도 없고요. 캐나다 기준으로 하면 학원도 없고 예,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에 대한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생활했다는 거 저는 그게 적어도 아이가 한국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겪고 지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캐나다 아이들은 초등학생 기준으로 휴대폰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 초등학교에 수백 명의 학생이 다녔기 때문에 뭐 휴대폰이 있는 학생이 있었겠죠. 한두 명은. 하지만 적어도 제 아이 친한 친구들이나 제가 제 아이 학교 이렇게 초등학교는 직접 바래다 주고 데려오거든요. 캐나다에서 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휴대폰 가진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반면에 한국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치? 어떤 이유에서건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아이가 뭐 휴대폰 좋아하죠. 휴대폰에 완전 뭐 빠져 있죠. 대부분 10대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휴대폰 없이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남들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선 휴대폰을 뭐 휴대폰 사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 친구들이 아무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 교육과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이런 한국의 치열한 입시 교육,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학원 다니고 학교 공부하고 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은 밤 늦게 자야 됩니다. 뭐 학교 숙제, 학원 숙제 이런 거 다 마치려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뭐 밤 12시에 자는 경우 없겠습니까? 예, 새벽 1시에 자는 경우 없겠습니까? 이런 공부 때문에. 근데 적어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거. 정말 그거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이도 그때는 모르죠. 그게 자기의 복이었다는 걸 그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 주변에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이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한국에서 다니면서 아이도 내가 그런 시절을 캐나다에서 나는 그렇게 보냈구나. 지금은 아이도 그게 굉장한 큰 복이었다는 걸 이제는 아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모르죠. 예. 작년 때까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 와서 그래도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한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씩 그런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캐나다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지금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서 내가 그런 거를 겪지 않고 살게 됐구나. 그런 과정을 내 친구들은 똑같이 거쳐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을 나는 거치지 않고 지나왔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야 조금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말로써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안 겪은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가끔씩 이제 내비칩니다. 예, 부모로서도 뭐 뿌듯하죠. 네, 내 아이가 그런 힘든 과정을 굳이 겪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한 이유도 있겠죠. 전적으로 뭐 제가 참고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 갔던 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처럼.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아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많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도 캐나다에 이제 아이가 어렸으니까 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이제 저학년이었으니까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았고요. 뭐 캐나다는 학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만 딱 끝나면 어떻게 보면 다 저도 일만 끝나면 아이랑 아내랑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말레이시아에선 또 더하지요. 어떻게 보면. 아이 매번 이렇게 학교 바래다 주고 직접 또 학교에서 픽업해 오고 그러면서 아이랑 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혹시 어떤 분들은 제 영상 보고 제가 맨날 아이한테 공부 얘기만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아이랑 얘기할 때는 뭐 아이가 좋아하는 케이팝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 아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관심 있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 얘기 많이 들어주고 뭐 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공부 얘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아이랑. 예. 아마 제 영상만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우 저 사람 맨날 애한테도 공부 얘기만 할 거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상만으로 저를 판단하시면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보통 고등학교 자녀 한국에 이제 고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 고등학교 자녀랑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저는 제가 있으면 제 아이가 저한테 옆에 와서 제잘제잘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그 정도로 아이에게 이야기하기에 대화를 나누기에 편한 아빠라는 겁니다. 물론 저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이한테 농담으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나중에 남자 만날 때 있잖아. 아빠 같은 남자만 안 만나면 너 되는 거다. 꼭 명심해라. 그럼 제 와이프가 물개박수 치면서 동의합니다. 제 아이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아빠입니다. 자, 어쨌든 아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많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와이프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해외 생활을 오래 하면 이 가족 간에 뭔가 이 전우애라고 하나요? 이 끈끈함이 있습니다. 이 말 못할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와이프도 이야기합니다. 제 와이프, 제 아이 이 세 명이 그래도 이게 한국에서 지내는 그런 가족하고 비교해 볼 때 뭔가 모르는 그런 전우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지에서 이 해외 전혀 뭐 가족도 친척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세 명만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게 모르게 그런 끈끈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그런 유대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들이 얘기하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모든 새로운 거를 본다는 거, 뭐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야, 너 뭐 그렇게 여러 나라에 뭐 영국에서도 유학 생활하고 뭐 캐나다에서도 살고 뭐 말레이시아에 살았는데 맨날 뭐 학교 얘기나 하고 뭐 영어 얘기만 하고 교육 얘기만 하고 야, 굉장히 편협하다 당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만 이렇게 제 영상만 보시는 영상만 보고 판단하신다면요. 그래서 저 그런 사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고요. 뭐 해외에 살든 한국에 살든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기준으로 봐도 제가 뭐 해외에서 많은 나라들에 살았다고 해서 제가 막 세상을 보는 눈이 넓고 물론 넓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당연히 넓습니다, 여러분. 제 다른 영상들을 보면 이제 아이들의 뭐 기회 이런 아이들의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초이스들을 말할 때 제가 보는 눈은 시선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길들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넓다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유학 생활도 하고 이민 생활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뭐 해외 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메모까지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